누구나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렇게 맞춰가면 살아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김준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결혼으로 만난 게 아니고 이렇게 서로 일로서 만났어요. 아까 구음을 너무 잘하고 실력이 너무 많이 전부 출중했어요. 근데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그 실력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연출을 하고 정리를 해주면서 서로 선생과 제자로 아니면 제자와 선생과 서로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재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나도 이렇게 무용가로서 어느 정도 준인간문화재급의 전수 교육 조교예요. 중앙문화재. 근데 그걸 조금만 내려놓고 공부는 계속 하되 이제 김준호 선생님을 조금 더 위로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모든 걸 이제 김준호 선생님한테 올인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BTN 신행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현입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뭔데요? 요즘 학연, 지연보다 D맥, 치맥이 대사라고 합니다. P맥, T맥은 들어봤어도요. D맥, T맥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스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보살님도 모르시는 게 있구나. 물론이죠. 저는 네, 9세대인데. D맥은 디지털 인맥, 치맥은 취미 활동의 인맥을 줄여서 치맥이라고 부른답니다. 네. SNS로 소통하는 젊은이들의 새로운 트렌드인데요. 네. 왜 통화는 거의 안 하고 카톡에서는 매일 만나서 대화하는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 있잖아요. 아우, 정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네요. 예. 이제는 전화통화 없이 카톡만 나누던 사람들한테 갑자기 전화가 오면 무슨 일이 생겼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얼굴을 자주 보며 일상의 감정을 공감해줄 친구가 점점 더 아쉬워지는 것 같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그런 말의 뜻이 있잖아요. 예. 사람은 모름지기 직접 봐야 정도 들고 하는 거죠. 오늘도 많으면 좋은 인연 초대했습니다. 네, 찰떡 호흡을 자랑하는 분들입니다. 김준호, 손심심 부부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현대판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 57세 동갑내기 소리꾼과 춤꾼의 만남. 김준호, 손심심 부부.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어 머리 깎고 스님이 될까 고민하던 남자와 그의 가능성을 보고 매니저이자 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선 여자. 그들은 남편과 아내가 되었고 평생 도반이 되었다. 그리고 둘의 만남은 서로의 인생의 대반전을 일궈냈다. 구성진 소리와 구수한 입담으로 강연 무대뿐만 아니라 브라운관까지 장악한 국악계 원조 스타. 김준호, 손신심 부부의 가피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오늘 가피의 주인공입니다. 소리꾼과 춤꿈의 황금 콤비죠. 국악계의 원조 스타 김준호, 손신심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언젠가 한번 부르겠다 싶었는데. 당연하죠. 늘 이분들 저기들은 세트예요, 세트. 콤비. 그래서 반가움도 2배, 기쁨도 맞아요. 2배입니다. 네. 우리 불교 BTN의 오랜만이시죠? 네. 예, 진짜 그렇죠. 오랜만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떡하든지 날씨가 많이 덥고 피곤하고 그런데 우리 시원한 산사 생각하셔가지고 이 더위 싹 물리치고 좋은 가을 맞이하시길 빌겠습니다. 네. 브라운관에서만 뵙다가 네. 직접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 이쁘죠? 네, 아니 손신심. 근데 저도 우리 불교 TV를 통해서 우리 또 선생님을 많이 뵀어요. 스님 네. 목종 스님도 바로 우리 집 옆에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더 반갑고 우리 손호용 선생님은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 그래서 롤 모델이에요. 항상 존경하고 우아하고 그래서 나도 연세 많이 안 드셔도 선생님 많이 저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예쁘게 가야 늙어가지고 이런 예쁜 모습 보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이뻐요. 진짜. 근데 방송국에 가면은 이렇게 인사할 사람이 잘 없어요, 많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끼리는 만나면 진짜. 아니 저는요 그래요. 저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나 마나 나는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 나는 선생님 방송에서 늘 만나 뵈면 감사합니다. 항상 손이 바로 올라가면서 네. 안녕하십니까 손이 그럼요. 값비 나도 받으십시오 이제 이런 나는 식으로 뭐, 인사가 네, 되더라고요. 네, 네. 혹시 두 분은
그럼요. 멋진 부자님이세요. 그거는 뭐 내가 이미 습관이 돼가지고 내 인사니까 그럼, 네. 그대로 받아주시는 근데 거죠. 그 김은국 선배님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김은국 선배님 요새 거짓말세 그것도 좋아요. 또 해병대 기질 있어가지고. 관세보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거짓말세 네. 강연과 공연, 방송 일정으로 진짜 바쁜 분들인데 네. 이렇게 다른 일 제쳐놓고 카페에 나와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아니 이 더위가 네. 그냥 싹 물러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예, 그렇죠. 남편을 소리하시고 아내는 춤을 장구를 치시고 예. 바늘 가는데 실 간다지만 말이죠. 아니 1년 365일 전국 방방곡곡을 24시간 붙어 다니면 지겹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왜 처음부터 애초에 이제 지금 만난 지 한 30년 가까이 그럼요. 되거든요. 네. 이제는 근데 뭐. 뭐 결혼을 한 건 얼마 안 되지만 얼마 한 됐어요? 20몇 년 된 거 네, 아니에요?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5년 된 것 같은데 그 만났는데 그때부터 조금 둘이서 통했던 게 뭐냐면은 참 요즘 시절은 왜 보면 쉽게 이렇게 좀 하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럼 보통 노래를 하고 하면은 왜 MR 가지고 써버리고 예. 반주자 없이 이러는데 이상하게 둘이는 조금 이렇게 유럽 스타일 공연 방식을 많이 배워와가지고 지금 라이브 공연을 그렇죠. 많이 고집을 하거든요. 라이브 공연을 고집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왜 제가 노래할 때 손심심 씨가 반주만 해주는 줄 아는데 저도 손심심 씨가 춤을 출 때 제가 반주를 해줍니다. 또. 그냥 반주만 해주는 게 아니고 구음이다 하는 우리 옛날 장르가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이게 꼭 어디서 왔느냐 불교 번패 음악에서 온 거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그렇죠. 그래 이제 번패에서 왔는데 이리 흘러오면서 이제 보통 번패를 하기도 하고 물고기 어자에 매산자를 써가지고 어산이다 이러죠. 어산이라 하죠. 어산이라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 어산하는 걸 흉내로 내 가지고 왜 우리 음악에도 그게 불교하고 우리 문화라는 건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같이 붙어가는 건데 일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이제 이렇게 춤을 추면은 제가 목소리로 반주를 다 넣어줘요. 나루디 루디 띠띠 이런 식으로. 와. 진짜 찰떡궁합이죠. 악기가 필요 없네. 네, 찰떡궁합. 그러니까 생음악으로 네. 이제 이게 공연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쉽게 얘기가 투맨 쇼로 2시간 정도를 끌고 가는. 네. 아니 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이런 반주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보면 음악만 이렇게 딱 틀면은 우리 그 가족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져요. 녹음 하나만 딱 해버리고 그 가족 덜렁덜렁 다니면 되잖아요. 춤출 때도 그렇고 네. 반주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 반주를 생으로 쓰게 되면 많은 분들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서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네. 내 한 사람이 너 혼자 먹고 살자가 아니라 우리 악사들 다 나눠 먹고 살게 야, 하기 위해서 저게 생음악을 불교마음. 네. 이렇게 고집을 하고 있어요. 이코노믹 네. 국악인입니다. 이코노믹 네. 국악인. 저게 불교 마음이에요. 그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우리, 그죠, 스님? 네. 그리고 음악이라는 게 단순히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은 눈으로, 귀로, 입으로, 코로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 전달하잖아요. 네. 라이브가 훨씬 더 감동을 주는 이유는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그렇죠. 눈으로 보잖아요. 맞습니다. 또 몸으로 느끼죠. 그렇죠. 이게 총체적으로 해서 훨씬 더 감동이 깊은 거거든요. 그 스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 그 잠깐 눈을 감으라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의 소리를 춤으로 표현을 해라. 그냥 몸만 흔든다고 그래서 춤이 아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내가 몸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 액션, 이 마임이 그 상대방한테 전달되려면 내가 울림이 있어야 된다. 그 울림을 전달해 주려면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때 춤으로 던져주면 손끝, 눈끝, 머리끝, 발끝이 던져주면 상대가 받아서 아주 맛있다고 추임새로 돌아온다. 이런 말을 하면서 가르치고 진짜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제목이 가피잖아요, 스님. 그렇죠. 네, 두 분께서 서로의 존재가 최고의 가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내 손신심에게 남편 김준호 씨는 어떤 존재? 그리고 남편 김준호 씨에게 아내 손신심은 어떤 존재십니까? 저는 미울 때도 사실은 참 많아요. 360일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어쩔 때는 정말 이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미울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데. 진짜 잠깐 30분 떨어져 있어 보면 이 사람이 없으면 이 공기가 없어지는 것 같다. 숨을 못 쉬잖아요. 그래서 나는 김준호는 내 남편은 공기와 같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말도 예쁘게. 예쁘네.
저런 에피는 어디서 얻어? 아유 참. 저한테는 손심심이 박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어차피 이렇게 막 이 양반 떨어져서는 좀 이 양반도 마찬가지고 서로 왜 조금 이렇게 모자라는 부분을 이리 채워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채워주는데 손심심이 모자라는 거는 뭐가 모자라는 거 하니까 은행 업무라든지 이런 거 보는 걸 엄청 싫어해요. 회계 관계들. 그 이제 자기가 그걸 못하니까 내가 해주니까 내가 신통하고 저는 그 대신에 뭘 못하느냐면은 이렇게 큰 거 잡는 기획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거 아웃라인 잡는 거 그런 걸 못해요. 근데 이 양반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밥은 왜 한 번씩은 안 먹어도 되는데 한 세 끼 안 먹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저 유럽 가서 이번에 8일, 9일 동안 내가 빵하고 스테이크 먹다가 내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그래, 이 손심심이 꼭 이게 스시에 있는 이 밥 같은 이런 존재구나. 그랬구나. 그래, 내가 맨날 빵하고 스테이크만 먹고 살 수 없듯이 밥을 한 번씩 먹어야 되듯이 그래, 손심심할 때 욕도 조금 들어 먹고. 그렇죠. 잔소리도 듣고. 그렇죠. 이리 해야 이게 내가 이게 똑바른 길로 갈 수 있구나. 야 저렇게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부창무수라는 말 딱이야. 네 정말이네. 근데 이 프로가 너무 좋은 게 사실 이런 말들을 들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 나가면 여기에 딱 앉으니까 바로 깊을심, 마음이 있는 소리를 다 내는 거예요, 김준호 선생님이. 스님하고 같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정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은, 진심인 것 같은 스님 앞에서 감히 한 말을 못 하죠. 같은 소리 듣지 마. 진심이야. 진심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래서 너무 소중하고 우리 감사합니다. 불자들 네.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요. 지가 다 받는 건데 뭐. 나는 당신의 밥입니다. 네. 두 분 존재 말고도 부처님의 가피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부처님의 가피를 떠올린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저는 이제 왜 공부를 하면서 참 가정 환경도 안 좋고 정말 뭐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왜 사치일 정도로 네, 그 아주 힘들게 공부를 했습니다. 힘들게 공부를 했는데 사람마다 이렇게 능력을 주는데 저한테 이렇게 가난을 주고 고통을 갖다가 뭐 어떤 그 인간관계에서 고통을 많이 이렇게 주신 반면에 저한테는 진짜 가피를 내린 게 남들이 볼 수 없는 걸 이렇게 보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 와, 이쁘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저는 민속을 이렇게 공부를 해요. 민속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불교 문화라든지 우리 어떤 전통 문화라든지 이런 거 공부를 자꾸 하는데 남들은 일상적으로 맨날 하는 행위예요, 사실은 이거.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뭘 뽑아내냐면은 제가 우리 일상적으로 우리 누구나 쓰는 이제 수저를 들고 왔어요. 그렇죠. 들고 왔는데 일본, 중국 사람들, 가까운 일본,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숟가락 안 씁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다 예, 그 젓가락을 쓰는데 또 쇠 젓가락 안 써요. 저. 주로 나무 젓가락. 나무 그렇죠. 하는데 주로 국물 마실 때 그릇을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하지. 그렇죠. 젓가락만 들고 그다음에 그릇을 한쪽에 손을 들고 이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준호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은 이 중국 사람들도 못하고 일본 사람들도 못하고 전 세계인들 아무도 못하는 희한한 동작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한 손에 두 개를 들고 설치는 거거든요. 진짜다. 근데 이 왼손이 노는데 이 왼손에 밥그릇을 일본, 중국 같이 안 들어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뜨거운 음식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밥도 이 세상에 최고의 밥이 뭐냐면 금방 햄밥. 맞아. 새밥이라 그러죠. 새밥을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전부 녹그릇이고 사기 그릇이고 하니까 뜨거워서 못 들잖아요. 그렇죠. 이 왼손이 노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한 손에 두 개를 들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 스푼을 쓰면서 그다음에 이 펄벅 여사가 대지의 작가 펄벅 여사 1960년대 초반에 한국에 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한 이야기 적은 섞었어야 하고 고함 지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요리 쳐져 있는 이 젓가락을 이렇게 치켜 올리는 거 보고. 그 여기서 이제 이래가지고 요 손가락 능력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야구를 갖다가 잘하고 왜 골프를 잘하고 왜 활을 잘 쏴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닫아내. 그 이제 그래서 김준호가 이제 발견한 게 뭐냐. 저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손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음악적으로 빠질 것 같으면은 세계에서 가장 잘 두들기는 민족.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젓가락을 가지고 반주를 하고 두들기면은 요 놈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또. 그 요게 요즘은 또 이래 안 하고 또 요거 헤드 마이크를 또 요걸 또 하고 그래요, 이렇게. 그 요런 식으로. 그 요런 식으로 이제 문화라는 거예요. 그럼 왼손이 논다. 그럼 왼손이 논다. 한 손에 두 개를 들고 하니까 왼손이 노니까 발달되는 게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쌈 문화가 제일 발달된다.
쌈밥. 넙득하다 싶으면 무조건 왼손에 놓고 싸먹는데. 진짜. 싸먹는데. 그럼 요런 걸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숲을 볼 수 있는 큰 눈을 갖다 이 대광명이죠, 이게. 요걸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게 바로 부처님의 갑이다. 와. 진짜 같으시네요. 값이다. 정말 값이네요. 네, 그래서 2014년이었죠? 네, 김준호 씨가 부산시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는 경사가 있었죠. 네, 이게 갑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제 왜 뭐 무형문화재보다는 인간문화재 하는 말에 네, 인간문화재 하고 얘기하죠. 좀 이렇게 좀 가까이 하고 한국을 아무래도 이제 대표를 하는 그런 이제 문화재 자리다 보니까 그건 이제 뽑는데 이렇게 조금 과정 자체도 힘들고 그다음 지정되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근데 김준호 선생님이 분명히 카피를 받은 게는 사실이에요. 문화재가 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문화재가 되고 난 뒤에도 계속 시험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문화재가 되었다 그래서 버물이 되었다 그래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공부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김준호 그렇지. 선생님에게 내가 말씀드린 게 문화재가 받은 가피를 받고 문화재를 받은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을 해라 공부를. 그래야지 만약에 문화재가 됐다 해서 손을 놓으면 이거는 썩은 문화재밖에 안 된다. 정말 이 우물에 정말 썩어지자 냄새나는 문화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부를 같이 하자 이랬는데 지금도 이 문화재 선생님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공부를 하고 계시고 이 모습을 보는 순간 아 이분이 나한테 온 가피다. 아, 내가 이분을 내 만남으로 해서 나는 큰 가피를 받아서 같이 사는구나. 이 보물을 제가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남편이 뭐 알아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은 아시죠? 그 최근에 차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서로 이게 이심전심 정말 잘 통하고 서로 정말 이거는 부처님이 갚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부처님을 만나서 이런 마음도 생긴 거고 아유, 그럼요. 네. 하심도 하게 됐고 네. 또 남편을 또 받드는 것도 알고 아우 두 분께 박수예요. 대중들이 알기로는 손심심 하면 네. 내조 여왕. 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아. 근데 사실은 과찬이세요. 누구나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렇게 맞춰가면 살아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김준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결혼으로 만난 게 아니고 이렇게 서로 일로서 만났어요. 아까 구음을 너무 잘하고 실력이 너무 많이 정말 출중했어요. 근데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그 실력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연출을 하고 정리를 해주면서 서로 선생과 제자로 아니면 제자와 선생과 서로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재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나도 이렇게 무용가로서 어느 정도 준인간문화재급의 전수교육 조교예요. 중앙문화재. 근데 그걸 조금만 내려놓고 공부는 계속 하되 이제 김준호 선생님을 조금 더 위로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모든 걸 이제 김준호 선생님한테 올인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정말 잘했구나 싶은 게 너무 그 실력들이 톡톡 터지는 거예요. 성유알처럼. 밤송이 터지듯이 톡톡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성공하다 보니까 뭐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사실은 제 욕심이에요. 왜냐하면 내 춤출 때 내 반주를 해주기 위해서 항상 데리고 다닐 수 있는 항상 도시락처럼 다닌다, 좀 이야기.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결혼하고 난 뒤는 내가 데리고 모시고 다니. 다닌다니. 그랬더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진짜로. 이거는 남주기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내 남편으로 모시게 된 거죠. 와. 정말 제가 한국 무용은 안 했지만 저는 발레를 했지만 무용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간 김준호 씨 아내로 알려졌던 그 손신심 씨 동남아시아 콩쿨대회에서 은상을 탄 분이시고요. 와 그리고 또 동대 학춤? 동네 학춤. 네. 동네 학춤 이수자예요. 네. 지금도 여전히 춤꾼으로 활동하고 계시네요. 대단한 춤꾼. 동아일보사에서 주최하는 한국 네. 우리 음악 무용 콩쿨이 있습니다. 네. 국악 콩쿨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은상을 받았고요. 동아일보사 주최하는 은상을 받았고 지금은 국가 중요 무용문화재 동네 야류 또 네.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무용문화재죠. 동네 야류 그 조교
교육 조교로 있고 동네 부산에 또 부산시 예. 지정 동네 학춤 아시죠, 스님? 예, 압니다. 그 학춤 이수자로 이렇게 있으면서 제자들 양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김준호 남편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네. 운명이었을까 두 분의 첫 만남으로부터 남달랐다고 해요. 네, 김준호 씨는 출가를 생각하고 있었을 때였대요. 어머, 진짜 진짜요? 어떤 이유로요? 70년대 말 뭐 80년대는 네. 영화 만다라가 왜 네, 네, 인기를 그렇죠, 끌고 그렇죠. 그때 뭐 전부 그냥 전부 책 들고 다니는 게 만다라 만다라, 책이고 전부 이야기하면 병 속에 새 어떻게 꺼내냐. 맞습니다. 그때는 뭐 될 거냐 하면 대통령 된다는 보다 스님 될 거라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하는데 제 주위에 진짜 제 동료들은 그래가지고 불가에 이렇게 몸을 담은 왜 네. 동료들이 다 예. 지금도 못 예. 있어요. 하는데 그래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사실은 그 쪽으로 해가 그 하다 저는 행자생활 조금 하다가 그래가지고 어디서? 그까지는 묻지 마시고요. 아니 처음에 김준호 네. 스님을 뵀을 때 응. 그 진짜 스님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네. 머리는 길었지만 스님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한 1년만 이게 있다가 이제 절로 갈 것이다 하는 그 순간에 저를 만났어요. 어머야. 네. 그 순간에 만약에 저를 못 만났다면은 아마 이 자리에 스님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을까. 어떤 이유로요? 어떤 이유였어요? 아니 그때 아니 은산 스님이 응. 조금만 더 놀다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라. 아, 깊이가 있으셨네, 은사 스님이요. 아마 스님을 하셔도 그죠? 잘하실 거예요. 그 왜라는 그 의문을 항상 가지고 계시는 스님 계신데 이건 좀 이상하지만 김준호 스님 불경 일을 참 잘해요. 그 연불. 참 잘해요. 그래서 한 소절 잠깐만 들어봤으면 좋겠다. 아니 그냥 조금만 목소리가 좋으니까. 아니 도사 앞에서 요령은 아니 그 그건 스님 아니에요. 옆에서 귀여운 거 한번 아유, 들어보라는 거죠. 한번 그럼요. 해보세요. 나 연불소리 좋아.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가지고 옛날에 마이크가 없던 시절에 이렇게 전달이 됐을까? 저는 하니까 이 옛날에 뭐 신라 시대 때만 해도 가장 귀족들이 왜 부처님 제일 가까운데 이렇게 하고 저 가난한 사람들은 왜 저 뒤에 있어야 하는데 불법이란 건 공평하기 때문에 왜 저 뒤에도 들으라고 저 뒤에도 들어가 꼭 3번씩 해주잖아요. 꼭 3번씩 해요. 다란이나 진호는 예, 3번씩 해요. 지는 같은 거 딱 3번 예. 그러니까 오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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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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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들으라고. 네, 스님. 출가할 정도까지면 아주 인연이 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불교가. 아니 지금도 뭐 지금도 제 이제 항상 그 책상 앞에 부처님 모시고 그때는 이상하게 저 불경 공부하는 게 참 좋았어요. 그게 뭐 대승기실론 뭐 이런 거 네. 공부하고 황은경 공부하고 뭐 몇법 연화경 공부하고 막 경 같은 거 이렇게 공부하고 가다 저쪽 또 도교 쪽에 가가 또 도덕경도 노자 도덕경도 공부하고. 스님 앞에서 스님 공부했다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나는 아니 우리 공부니까. 불교는 죽을 때까지 공부니까 그거는 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괜찮죠. 그래 하다가 이제 심취한 거죠 사실은. 제가 못 가게 막았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네. 네요. 그 인연이 그럼. 이제 모든 물이 바다로 가는 것처럼 그렇죠. 예, 이제 우리 김준호 선생님이 만약에 절에 스님하는 것보다 오히려 밖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더 많은 전법을 하셨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네. 또 우리 손심심 그 만나러 네. 그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절에 안 갔으면 그때 못 만났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 카피 받습니다. 부처님 그랬을 것 카피 같아요. 받습니다. 위에가 되고 그래서 카피 받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에게 그랬대요. 내가 당신 대통령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프로포즈를 했대요. 예, 그러니까 문화 대통령 만들어 드리겠다고 네. 옆에서 내조하겠다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여기는 문화를 끝이 그 예를 들어 인간 문화재라면은 저는 그 이력으로서는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 이력이 이제 밑바탕들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보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연꽃이 예쁘게 필 수 있도록 이 연꽃 잎처럼 이렇게 받쳐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튼튼한 연꽃 잎이 되겠습니다. 네. 그 평강공주 온날 만남 맞아, 딱이네. 똑같아. 네네네. 그 김준호 씨를 인생의 나라에서 건져준 사람이 바로 아내였던 거네요.
부처님이 1번이고 네. 2번이 살아있는 이제 우리 손심심 보살이 이제 두 많이 번째. 고마우시죠. 예. 고맙죠 그래. 그 차를 바꿔줍니다 이번에. 차를 12년 동안 타고 다녀가지고 이번에 새로 하나. 사실 솔직히 너무 오래 탔다. 네, 선생님. 저런 부인이 또 없네. 그래도 불평도 안 선생님 하고.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12년 동안 8만 킬로 탔어요. 안 탔구나. 그래서 아내 그 손신심 씨는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 후로 가장 역할을 하셨네. 집이 조금 제가 남해가 고향입니다. 고향이 남해세요? 근데 남해인데 또 남편 집까지 또 책임졌고. 그렇죠. 이렇게 고향 이제 우리 집이 쫄딱 망해 때가 있었어요. 망했는데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실은 이렇게 좀 살다가 아버지가 일어나는 건 참 힘들잖아요.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쫄딱 이렇게 뭐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되면 근데 아버지가 빨간 장화를 신고 자갈치러 나가시는 거예요. 큰 딸이니까 눈을 딱 보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 겨울에 빨간 장화를 신고 이렇게 따라가 봤어요. 저도 네. 갔더니 배에서 고기를 이게 이 나무 상자에다가 딱 막노동을 하시네.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이렇게 왔다 갔다 선주였는데 어제만 해도. 끌고 오는 거야. 그러셨구나. 와, 그 큰 배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 선주였던 분이 제일 밑에 바닥에 어떻게 저리 한순간 내려올 수 있을까. 아,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눈물이 번쩍 나면서 아,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저도 집안이 이제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또 아버지의 그 정성이 이렇게 감동을 하고 했는데 김윤호 쌤 집 보니까 또 이 집안도 보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나는 무슨 우리가 물을 망한 게 아니고 아예 없는데 뭘 망해. 나는 이 고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난 우리 아버지의 그 하나의 행동이 나한테 크게 와닿아가지고 뭐든지 열심히 하면 산다라는 교훈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 보니까 계속 뭐가 없고 뭐 가난하고 뭐 먹고 살고 뭐 이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을 탁 들여다 보니까 아 이건 또 내가 이렇게 세워줘야 되겠다. 예, 정말 그래가지고 이 집안을 지금 완전히 지금 떵떵거리고 살게 돼가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예. 정말 진짜 아내를 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처복이 있는 거죠. 물론 기본적으로 기도도 많이 했고 처복이 있기 때문에. 아니야, 내 생각에는 아내를 잘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나. 아니야. 그렇게 안 해도 네. 안 해도 벌써 기본이 그죠? 신심이 있고 스님까지 드시려고 했었는데 뭐 저런 아내는 막 만나고도 남죠 사실. 그럼. 복이 아니, 큰 거지. 스님 이 말을 또 죄송합니다. 이 집안에 가보니까 가정이나 이런 거는 가난했을지라도 네. 안에 내면의 그 정신 상태라 그러잖아요. 어머니부터 그 형제들까지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 사람들이 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워요. 난 우리 아가씨가 근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아가씨 교회 다니는데. 언니 하면서 언니 아플까봐 걱정해주는 서로가 신우와 올케 사이인데도 그렇게 하고 우리 어머니는 또 와가지고 우리 아들 같이 이렇게 살아줘서 고맙다라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하시면서 사셨어요. 거기에 이게 그 근본이 되어 있는 집안의 아들인데 오직해서 이쁘겠습니까? 그럼요. 예, 너무너무 잘. 아니 예. 지금 김진호 씨가 저기 신우가 교회 다닌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 불자들은요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제대로만 우리 어머니 말 맞다나 제대로만 믿어라. 아니 근데 네네.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왜?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예. 그 우리 막내 목사님하고 막 교우들이 오셨어요. 네. 그러면 요르단강에 다시마 네네네네네. 계셨는데 우리 스님이 또 이리 오셨어요. 네, 저도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스님이 오셨는데 진짜 요르단강절을 하는데 웃자고 하길래 조금 요르단강 건너가고 난 다시 요리 부르세요. 아니 저도요 저희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시어머님이 저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내가 시집 가가지고 나도 맏며느리 7남매에 우리 아빠까지 8남매에 맏아들이 내가 맏며느리로 들어갔는데 저도 7명을 뭐 출가시키고 이렇게 해봤는데 우리 남편이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막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 가겠대요. 내 동 나랑 절에 잘 다니더니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어머님이 교회 다닐 때 자기가 너무 불효한 기분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생각이 나서 간다. 네. 가세요. 어우, 난 잘하신 그랬죠. 것 같아요. 가서 동네 교회를 이제 나가는 거 일요일이면요. 그러면 나한테
10,000원씩 달래 일요일마다. 그래서 아니 당신이 통장도 가졌고 당신이 다 내 돈 관리하면서 왜 나한테 달래 했더니 아니 그건 따로 10,000원을 내가 주면은 내가 복을 받는다네 또. 그래서 아유 알았어 그러고 10,000원을 주면은 그렇게 갔어요. 가고 나니까 이제 우리 남편 돌아가시니까 이제 교회에서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건 우리 같이. 아빠 좋은 데로 가겠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죠? 그래서 나도 똑같이 그랬어요. 맨 처음에 요르단강 건너가면 요르단강 다시 불러. 건너가야 기도하잖아요. 건너가면 불러. 그럼 이제 그다음에 그거 끝나셨습니까? 그럼 우리 스님 불러가지고 또 이제 하고. 제가 그랬어요, 진짜. 네, 우리 불교는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우리 부처님이 그러셨다며요. 높으신 그 하나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비방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방을 안 하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죠, 스님? 그 이제 종교는 그 우리 삶의 세계 너머에 있는 마음의 세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드러나는 건 빙산의 일각 정도만 드러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거를 다 말하거나 또 말한 걸 다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마음에 있는 게 예를 들어 100이라면 그 중에 한 10 정도를 말을 할 거고요. 그 말한 것 중에 한두 가지를 행으로 옮기거든요. 그만큼 마음에 많이 있죠. 그게 마음이 근본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삶을 살아가는 데서 그 마음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데 그 이 삶을 마치고 나면 이제 마음의 세계로 돌아가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업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 세계에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말하는 이제 그쪽에서는 요단강이고 우린 저승의 강이다, 행사의 강이다. 그렇죠. 또 우리는 이제 깨달음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극락이라고 이야기하고 허선 뭐 천당이랑 천국이를 이야기하고 거기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깨달음의 부처님을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나라의 문화나 그 민족의 어떤 특징들이 거기에 가미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잘 보면 삼위일체라는 개념이나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 근본 모습 거의 유사합니다. 이것들이.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 위에 실 믿지 마라. 그 나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치원 아이들이 선생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아이들이 배우겠어요. 그렇지만 근본 나는 본인 자신입니다. 이렇게 대비시켜 보면 맞죠. 그래서 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데 교회에서 먹어도 맛있고 절에서 먹어도 맛있고 뭐 성당 가서 먹어도 맛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만 부여하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스님 스테이크하고 빵하고 주던데요. 더 맛있겠는데. 정말 저기 아내의 지극한 마음에 하늘이 감동을 정말 한 거죠. 마침내 김준호 씨와 손신식 씨 결합은 인생의 대반전을 일깨워냅니다. 뭐 토크쇼 프로그램에서요. 빅 히트를 치면서 소리꾼 1위자 방송인으로 이름을 석자를 알리게 된 건데요. 네. 사실은 지역 방송에서 한 10년 가까이 하고 그래 올라왔는데 그 뭐 거칠게 사투리도 쓰고 보니까 나 말하는 것도 보니까 나 뭐 쫄딱 망했니 뭐로 뭐 막 사투리 심하게 쓰고 하니까 PD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저 사람한테 지금 50분을 맡겨가 어떻게 생방송을 할 수 있을까. 그래 내가 PD 등을 두들기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니까 이 양반이 PD 생활 10년 만에 출연자한테 이리 위로받고 방송하고 그 첫 방에서 아주 그 뭐 시청자들이 대단한 진짜 호응을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부처님이 나한테 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3 숫자 그것도 왜 3 뭐 설명하면서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약간 또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구상에서 화장실에 문 두들기는데 다른 나라들 다 이래 두들긴다 이렇게. 우리만 이래 두들긴대. 몇 번 두들기냐? 3번. 똑똑똑 손가락 몇 번째인지 한번 보십시오. 미치고 3번째네. 이게. 네. 그 이게 문화리 이게. 그 박자도 세 박자를 좋아하고 그래서 장례 같은 거 치르는 것도 3일장을 치르고 그래 3회 다 연관이 되게끔. 그래서 문화 옛날에 대통령 다르시네. 맞아요. 문화대 아들 몇 행제 살았냐면 꼭 3행제 살았다고. 네. 누가 제일 효자냐면 막내가 제일 효자잖아요. 도끼는 몇 번 올라와? 그리고 저 연못에 빠진 그 도끼도 몇 번 올라 3번 올라오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20년 전에 두 분이 풋풋한 열정으로 많은 사람들을 열광시켰다면 네. 이제는 전통 문화에 대한 사랑으로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계시는데 부부가 쌓아온 세월만큼 문화 포교사로서의 사명감 또한 깊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지금은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고 이제 본래 제자리를 이제 찾아가지고 하는데 요즘은 또 매체가 많이 다르잖아요. 옛날 예, 방송밖에 없는데 요즘 뭐 유튜브니 뭐 SNS 뭐 엄청 있더라고. 뭐 저는 잘 하지도 못해 하는데 뭐 블로그인가 뭘 해놔놓으니까 저는 그냥 무심코 올리는 거예요. 글을 예, 이렇게 예. 하는데 그게 뭐 한 80명 들어오면 하루에 80명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많이 들어온다고 하대요. 난 더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막 와가지고 글도 막 남겨놓고 그러니까 좀 깊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그다음 깊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안 보였던 게 옛날에는 나무밖에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 숲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 내가 이거 최종적으로 요거는 정리해놔야 되겠다. 보면 우리 소리에도 보면 왜 불경만큼 불교 해석 안 되는 거 많듯이 우리 소리에도 해석 안 되는 거 엄청 많거든요. 예. 그래 요거를 이제 조금 내가 아는 선에서 해석을 정리. 똑바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작년에 350 몇 페이지죠 책 한 권 내고 그 올해도 계속 지금 준비해 한 지금 5건짜리 분량. 김준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글 쓰고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조금 내가 좀 불만이 있는 게 있냐면 어디 조금 내면은 그다음 이어갈 수 있도록 조금씩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그다음 기다려야 되지 연속으로 예. 기다리듯이 그치. 기다릴 새 없이 그냥 다 쓰는 거예요. 지겨워서 못 읽어. 4편, 3편 통째로 내지 마시고 딱 1편만 내고 그다음 계속 아니면 바방 그다음 계속 이런 걸 좀 넣었으면 좋겠네요. 내가 뭐 시트콤 하는 줄 알아요? 근데 3편을 그대로 다 넣어버리니까 보다가 지겨워서 이렇게 안 읽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참 좋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난 아까우니까 한 조금만 한 반절만 좀 쓰고 빠방 다음 기대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2줄 더 쓰고 빠방 또 기대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김준호 선생님의 글이 더 빛나지 않을까 많이 읽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훈계하고 있어요. 제가. 저는 지금도 이제 조금 이렇게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화를 하고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가는데 어딜 가면 통도사를 찾아가요. 네. 저는 이제 아기 때부터 통도사를 참 많이 가거든요. 난 통도사 부근에 사는 것 자체가 제 인생 행복이에요, 진짜. 제가 어디 가가지고 그 천년 사찰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금강계단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만져보고 할 거예요, 진짜. 네, 맞아. 그 천년된 데 가면은 막 이렇게 발상전이고 어디고 보면은 막그 통도사 전체에 막 암자고 뭐고 이 암호들이 막 있는 거예요, 암호들이. 그 이제 그걸 접하고 맨날 그걸 30대 때 김준호가 가가 느끼는 그 이제 왜 그런 어떤 그거 하고 지금 현재 가가지고 내가 느끼는 거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네, 맞아요. 네. 그래 이제 왜 이거를 갖다가 요렇게 해놨다. 아 이걸 이랬구나. 그 옛날 금강계단 옆에 가면 호열 쓰기도 해가지고 예. 호랑이 피같이 왜 빨간 돌을 요리 묻어놓은 자리가 있거든요. 이게. 있습니다. 네, 그 통도사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딴 사람들은 모르죠. 아무리 한데 나는 이제 그걸 보는 거야. 아이고 옛날에 스님들이 불도 닦을 때 내가 호랑이가 나타나가 물고 가가지고 그래 호랑이 요 나타나지 말라고 호랑이 피라고 호열수이구나. 그러니까 그 이제 불교 문화하고 전통 문화하고를 갖다 엮어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이제 풀어내는 거 쉽게. 참 그죠. 너무 훌륭하시네요. 훌륭하네요, 정말. 네. 사실은 이제 사찰에 그런 의미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죠. 전각이든지 사실은, 모든 배치할 때 다 있는데 그런 의미들이 사실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알았던 어른 스님이나 노스님들이 이제 다 열반하시고 이제 지금 젊은 스님들은 그냥 그런 것들을 현실적인 눈으로만 보려고 하고 거기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또 요즘에 이제 사찰엔 문화 해설사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이제 이게 이제 무형문화재 혹은 뭐 국가의 무슨 문화재 메토다. 그건 무슨 뭐 보물이다, 국보다. 그다음에 언제 만들어졌고 어떻게 유지됐다. 이런 거는 잘 하시는데 실제 그것이 왜 거기에 있었으며 그렇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데에서는 잘 몰라요. 우리 그냥 밟고 지나가는 돌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그 보안색인데. 우리 저 신자분들도 절집 가면은 그냥 이렇게 보고 그렇죠. 오지만 구석구석을 봐야 돼요. 그렇지. 그 불국사 가면은요. 진짜 구석구석 잘 봐야 보이는 거지. 황금돼지 네, 맞습니다. 나무로 깎아가지고 네. 위에 얹어놨다. 소금 단지듯. 네, 그런 것들 우리 전등사도 있고. 그런 걸 한 이제 쭉 설명을 해서 책으로 남기시면 너무 좋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문화를 이해하는데.
소금 단지 막 이렇게 얹어내 이게 단지가 어린데 저 안에 소금 단지 소금이 많잖아요. 들었다 그거 잘 맛있죠. 몰라요. 놀라지 말라고. 네네. 그래서 그 소금 단지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저 집에 있는지도 가서. 몰라요. 있는지도 나도 몰랐네. 소금 단지들이 있고 스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불나지 말라고 이렇게. 예, 소금 옛날 단지를 다룬 날 따르더라고요. 꼭 이제 사찰에 불이 나면 목재 건물이니까 완전 전소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 다룬 날 큰 행사 중에 하나가 소금 단지를 이제 사찰 곳곳에 묻거나 그 근처에 이제 봉우리에 갖다 묻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운으로 화마를 이렇게 제압하는 그리고 다눈 그런 날 의식이 있었어요. 다눈 날 스님들 그 주특기가 축구하시잖아요. 네, 축구하고요. 왜 축구하느냐면 축구하다가 불나면 바로 출동하려고. 진짜예요, 진짜. 아니 운동하는 거죠 운동. 네. 진짜. 체력을 튼튼하게 해야 돼요. 일부러 아니 일부러 해요, 일부러. 울력 하는데 일부러 안 모으고 미리 모여 있다가 스님들 예비를 안 공부하신다고 그냥 앉아 계시니까 운동 못 하시니까 축구를 통해서 운동을 하고 이라고 그렇죠. 자꾸 좀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좀. 불도 그게 열심히 불 끄러 끄라고. 가려고 연습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불 끄러 간 소방대원들이 만드는 소방대원들. 요즘 같은 시기에 이제 부부가 한결같기 참 어렵다고들 그렇죠. 합니다. 네. 그래서 더 두 분의 모습이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부처님께서 맺어진 부부의 연이 올해로 24년. 서로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참 건강을 안 돌봐요. 약 같은 거 막 있으면은요, 제 먹으라고 다 주지 자기는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조금 우리 어머니들이 보면은 나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게 더 행복을 그래, 느끼고 그래. 나는 우리 개가 있잖아요. 강아지 보기가 있는데 보기 입에 나는 보기 씹어서 입에 넣어줘요. 그 넣어주면 그 맛있게 먹는 걸 보고 너무 행복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나의 보물인 김준호 선생님이 건강이 나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뭐 좋은 거 가지고 오면 그냥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 나도 먹고 싶지. 그렇지만 당신이 먼저 먹고 건강해져야 우리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문화를 이렇게 아이고. 강의를 할 거 그다음에 아니에요. 너무 스님들 잡숫듯이 잡사요. 너무 밥하고 채소밖에 안 먹어요. 고기 같은 걸 안 먹어요. 그러니까 체력이 엄청 떨어져요, 이렇게. 아니 그 가끔 가다가 고기를 아니야 먹습니다. 이제는 같이 건강해야 돼. 왜냐하면 그럼요. 아내가 쓰러지면은 남편을 괴롭히는 거야. 그것도 빚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진짜 우선 내 몸을 챙기면서 남편도 챙기고 남편도 우선 내 몸 챙기고 아내도 챙겨주고. 저도 몰래 잘 챙기고 있는데 괜히 이렇게 걱정해 주는 거예요. 아, 정말 열심히 정말 잘 그래야 돼요. 예. 이번에는 BTN 신행 이야기에서 가피 공식 질문입니다. 동갑내기 부부, 동갑내기네. 동갑. 김준호, 손신ip 씨 두 분의 가피란? 저희들한테 가피란 그냥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저는 항상 비는 게 좋은 일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래 안 빕니다. 그렇죠. 아무 일도 좀 안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래. 그럼요. 그냥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대로 해가지고 그럼. 이대로 계속 이렇게 사람들 필요한 데 가서 강의하고 또 필요한 데 가서 공연하고 이렇게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이게 그게 진짜 가피네. 가피. 예, 이게 가피. 네네네. 두 분 덕분에 정말 울다가 웃다가 했네요. 그렇죠? 예. 정말 스님 오늘 두 분 만나면 어떠셨어요?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만남이었습니다. 이 삶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서 자신의 진여자성인 참나를 깨달아 생사에 딸 열반에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네. 이 여정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대상들은 자신을 해탈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들입니다. 이 중에 특히 부부와 가족은 이 생에서는 꼭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필수 도우미들이거든요. 네. 김준호, 손심심 두 분은 그 중요성과 가치를 잘 아시고 서로에게 꼭 필요한 도우미로서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더 건강하시고 네. 부처님과 가피로 함께 해탈에 이르시고 또 함께 중생제도하기를 바람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5월 21일이 왜 부부의 날인지 알고 계시나요? 가정의 달인 5월에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 담아 있다고 합니다. 네, 내 인생에 가장 가까운 귀한 인연. 혹시 너무 가까워서 소중함을 잊고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